오늘은 에어웨이 디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라케아, 브론커스, 브론키올 거기에 생긴 질환들을 관찰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아큐트 브론카이티스, 급성 기관지염이죠. 급성 기관지염의 엑스레이 소견은 정상입니다. 정상. 그래서 코핑, 스푸툼 그런 거 있을 때 꼭 체스트를 찍어서 뉴모니아냐, 투버클로시스, 뉴모소락스 이런 것들을 있는가 관찰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안 보이면 우리가 브론카이티스라고 생각을 해 줘야 합니다. 다음, 크로닉 브론카이티스. 크로닉 브론카이티스는 크로닉하게 코핑과 스푸툼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첫째 엑스레이 소견은 노멀로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브론키올 월이 시크닝 된 것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론커스 주위로 인필트레이션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대부분은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안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브론카이티스를 방치를 하면 브론키올 월이 시크닝 되거나 또는 페리브론키올 인필트레이션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브론키엑타시스, 기관지 확장증이죠. 그 정의는 브론키올 월에 스무스 머슬과 일레스틱 파이버가 데스트럭션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리버시블하게 브론키올 다이레테이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론키올 다이레테이션 된 것은 한번 오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무스 머슬과 일레스틱 파이버가 데스트럭션 돼서 이 스푸툼의 배출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배출이 잘 안 됨으로써 여러 가지 인펙션이랄지 또는 아트레타시스랄지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원인은 어린애에서는 바이럴 뉴모니아가 많고 어덜트에서는 우리나라에 많은 폴모너리 투버클로시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타입, 브론키엑타시스 타입은 그 모양으로 봐서 실린드리컬한가, 그래서 튜블라한가, 브론키엑타시스가 있는데 그 모양이 튜블라한가, 또는 베리코스 한가, 이게 꾸불탕꾸불탕한 거 말합니다. 그다음 시스틱, 또는 세큘라. 이건 뭐냐면 시스트처럼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이것에 의해서 엑스레이 파인딩도 달라지게 보입니다. 자, 엑스레이 파인딩. 트램트랙 사인. 이건 뭐냐면 브론키올 월이 시크닝 되어 가지고 브론키올 월이 양쪽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트램트랙처럼 두 개의 라인으로 보인다고 해서 트램트랙 사인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밴드라이크 Y 또는 V-shaped opacity. 이건 뭐냐면 튜블라한 브론키엑타시스가 있을 때 그 다이레테이션 된 브론커스 안에 스푸툼이 차가지고 그것이 오페시티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브론커스 안에 반드시 있으면 밴드라이크 또는 이렇게 디스탈로 갈수록 이렇게 분지가 되죠. 그런 분지되는 모양에 걸리면 이렇게 Y-쉐입이나 V-shaped 오페시티를 보이는 걸 말합니다. 시스틱 타입에서는 그 시스트 안에 오페시티가 스푸툼이 차가지고 오페시티를 보임으로써 멀티플 시스틱 오페시티를 보일 수 있고, 그 스푸툼이 잘 배출이 안 됨으로써 그게 인펙션이 생겨서
브론코 뉴모니아도 생기고, 그 다음에 아트레타시스, 그것에 의해서 무기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진단은 브론코그라피, 브론커스를 직접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은 이게 상당히 인베이시브한 검사여 가지고 요즘은 이걸 안 하고 CT를 합니다. 하이 리솔루션 CT를 해서 관찰을 하죠. 자, 심플 X에서 봤더니 이게 보면 뭐 동글동글한 것들이 여러 개 많죠. 이렇게 여기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시스틱 타입의 브론키 액타시스입니다. 이쪽에서 보면 여기는 에어풀드 레벨까지 보이죠. 그래서 다이렉테이션 된 브론코스 안에 스푸툼과 에어가 있어가지고 에어풀드 레벨을 보이는 겁니다. 자, 이건 브론코그램을 한 거죠. 컨트라스트 메디아를 브론코스 내에 넣어서 관찰을 한 겁니다. 이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 브론코스가 디스탈로 갈수록 어때요? 가늘어져야 정상이죠. 하지만 여기 보면 프록시말과 디스탈은 어때요? 프록시말과 디스탈 브론코스 다이아메타가 거의 비슷하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바로 브론키 액타시스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밑에 쪽에 보시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들이 여러 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스틱 타입 브론키 액타시스고, 이쪽에 튜블라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튜블라 실린드리칼 타입의 브론키 액타시스고, 이거 여기 이렇게 베리코스처럼 이렇게 꼬불탕꼬불탕한 것들, 이런 것이 베리코스 타입의 브론키 액타시스입니다. 이거 화살표를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라디오 오페시티가 있죠. 자, 이것은 뭐냐? 라이트 미들롭에 아트리타시스가 온 겁니다. 브론커스가 스푸툼에 의해 막혀서 이렇게 아트리타시스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를 보여주고 있죠. 자, 카타지너 신드롬. 카타지너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죠. 자, 이것은 유전병이고 오토소말 리세시브로 유전이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가 보이는데, 브론키 액타시스를 동반하면서 파라나살 사이노사이티스, 부비동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우리가 충농증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부비동염이 생기고, 시투스 인버서스, 우리 몸의 내장이 오른쪽 왼쪽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오른쪽에 있고 간이 왼쪽에 있고 그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시투스 인버서스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병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카타지너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서큘레터리 디스오더. 첫째, 폴모너리 에데마. 폴모너리 에데마는 뭐냐? 익스트라 바스큘라 폴모너리 티슈에 플루이드가 어브노멀하게 어큐뮬레이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뱃셀 바깥에 플루이드가 어브노멀하게 어큐뮬레이션 된 것을 우리가 폴모너리 에데마라고 합니다. 원인은 캐필러리 하이드로스타틱 프레저가 올라갈 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 레프트 하트 페일리어가 있죠. 그래서 레프트 하트가 제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레프트 벤트리클에 있는 블러드를 에오르타로 잘 못 짜내요. 그러면 그 블러드가 계속 고여 있기 때문에 계속 렁에서는 풀모너리 베인을 따라서 블러드는 계속 오고, 그래서 레프트 벤트리클이나 에이트리움에 블러드가 많이 고이게 되죠. 그래서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것이 뒤로 풀모너리 베인으로 압력이 미치고 더 많이 미쳐서
폴모너리 캐필러리까지 그 압력이 미치면 하이드로스타틱 프레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거기서 우징이 돼서 폴모너리 에데마가 생기는 걸 말합니다. 자, 마이트랄 밸뉼라디스, 그 중에서 마이트랄 스테노시스, 그 마이트랄 밸브가 좁아져 가지고 잘 피가 못 나가요. 그러면 어때요? 레프트 에트리움의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레프트 에트리움의 압력이 높아지면 결국은 폴모너리 베셀 캐필러리가 하이드로스타틱 플레저가 올라가 가지고 우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폴모너리 에데마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퍼미어빌리티 디스오더가 있을 때, 이건 뭐냐면 나코틱, 마약을 많이 하면 이렇게 폴모너리 에데마가 옵니다. 퍼미어빌리티 디스오더가 생겨서, 그 다음 하이 얼티튜드, 고산병이 있을 때, 니어드로잉, 물에 빠졌을 때, 스네이크 비넘, 그 독사에 있는 독에 의해서 이 뱀 독에 의해서 이렇게 퍼미어빌리티 디스오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리날 디시스가 있으면 하이포볼레미아도 오고 하이포프로테이네미아가 옵니다. 그래서 뱃셀에 있는 것들이 우징이 많이 되죠. 그래서 폴모너리 에데마가 올 수 있고, 림파틱 오스트럭션이 오면 역시 폴모너리 에데마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클래시피케이션은 인터스티시움에 차면 인터스티셜 에데마, 알베올라에 차면 알베올라 에데마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엑스레이 소견이 좀 달라지죠. 자, 엑스레이 소견은 인터스티셜 에데마는 폴모너리 베셀의 세팔라이제이션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폴모너리 베셀이, 폴모너리 아터리가 이 중력의 영향으로 로워 롱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많고, 폴모너리 아터리가 로워 폴모너리 아터리가 훨씬 더 다이아메터가 큽니다. 어퍼보다. 근데 이 인터스티셜 에데마가 오면 어퍼 폴모너리 아터리가 로워 폴모너리 아터리 다이아메터하고 거의 같아지거나 어퍼가 로워보다 더 커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팔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 소견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페리바스큘라 블러링, 바스큘라 주위에가 희미하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뱃셀 주위로 우징이 생겨서 그러는 거죠. 하일라헤진스, 하일람이 제대로 안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는 걸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일룸 주위로 우징이 생겨서 그러는 거고, 커리스 비라인, 인터스티시움에 차니까 커리스 비라인도 보이고, 디퓨스 레티큘라 패턴도 보이게 됩니다. 알베올라 에데마는 알베올라 컨솔리데이션이 보이고, 배트윙 어피어런스, 이건 뭐냐면 이 알베올라 에데마가 하일룸 주위로 미드렁, 이렇게 페리페랄보다는 센트럴 쪽에 알베올라 에데마가 더 많이 와가지고 이 하일룸 주위로 메디알 쪽으로만 이렇게 메디알 쪽으로만 알베올라 에데마가 와가지고 그것이 꼭 배트윙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그것을 배트윙 어피어런스라고 합니다. 뒤에 사진에서 한번 보시고, 역시 에어 브론코그램도 보일 수 있고 플로랄 에피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자, 이것은 인터스티셜 에데마인데 지금 인터스티셜 패턴은 아주 선명하지는 않은데, 여기 보시면 폴모너리 아터리의 어퍼 폴모너리 아터리의 다이아메터와 로우 폴모너리 아터리 다이아메터가 거의 같습니다. 이런 것을 폴모너리 베셀의 세팔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자,
이 알베올라 에데마가 있는데 알베올라 에데마가 이렇게 하일름 주위 메디알 쪽에 이렇게 현저하고 이렇게 페리페랄 쪽은 그렇게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메디알 쪽에만 이렇게 알베올라 에데마가 있고 이렇게 페리페랄 쪽들은 좀 덜하죠. 이것을 우리가 배트 윙 어피어런스라고 합니다. 알베올라 에데마의 소견이죠. 자, 알베올라 풀모너리 에데마는 어때요? 알베올라 컨솔리데이션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로바 뉴모니아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우리가 감별해 줘야 됩니다. 그 두 개의 감별점은 디스트리뷰션. 자, 풀모너리 에데마는 바이라테랄로고 페리하일러, 하일라 주위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뉴모니아는 유니라테랄로 나타나고 로바나 세그멘탈 디스트리뷰션 하죠. 다음 카디오메갈리는 풀모너리 에데마의 많은 원인이 레프트 하트 페일리어죠. 그래서 레프트 하트 페일리어가 있으면 카디오메갈리가 있죠. 그래서 카디오메갈리를 자주 보이는데 뉴모니아는 카디오메갈리 있는 환자한테 올 수도 있지만 정상인한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카디오메갈리는 별로 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체인지는 폴모너리 에데마 레피드하고 뉴모니아는 슬로우합니다. 여기서 저 앞에서 배웠죠. 결핵하고 할 때는 뉴모니아는 레피드하고 결핵은 슬로우하다고 배웠는데 이 뉴모니아하고 폴모너리 에데마를 비교를 하면은 폴모너리 에데마가 뉴모니아보다 변화가 굉장히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폴모너리 에데마를 치료할 때 우리가 이뇨제를 쓰는데 이뇨제 쓰면 하루 만에 좋아지죠. 깨끗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뉴모니아는 그것보다 안 늦죠. 그래서 이 레피드하다 슬로우하다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꼭 뉴모니아가 슬로우한 건 아닙니다. 튜버클로시스하고 비교하면 또 레피드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클리니컬 임상적으로 보면 폴모너리 에데마는 피버는 없는데 뉴모니아는 피버도 있고 피검사를 해보면 류코사이토시스가 보이죠. 그래서 이런 걸로 우리가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폴모너리 시퀘스트레이션. 폴모너리 시퀘스트레이션은 뭐냐면 컨제니탈 아노말리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폴모너리 티슈는 티슈인데 이게 노멀 브론키얼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게스 익스체인지가 안 되죠. 그래서 어때요? 이 폴모너리 시퀘스트레이션은 에어가 안 차죠. 에어가 안 찹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보면 에어가 안 차 있기 때문에 메스처럼 보이는 거죠. 자, 정의는 노멀 브론키얼 커뮤니케이션도 없고 노멀 폴모너리 아트리얼 커뮤니케이션도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폴모너리 티슈죠. 그래서 이게 메스를 형성하는 거고 엑스레이 소견은 주로 이게 로우렁이 잘 오기 때문에 로우렁 메스처럼 보입니다. 자, 브론키얼 커뮤니케이션이 없기 때문에 에어는 아예 들어오지 않고 그래도 영양은 공급받아야 되니까 블러드 서플라이는 받아야죠. 근데 그것이 폴모너리 아터리로 오는 게 아니라 로어 소락식 에오르타나 어퍼 어브도미널 에오르타에서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은 것이 비너스 드레이네이지는 어떻게 되냐? 폴모너리 베인이나 인피리어 베나 카바, 아지고스 베인, 포탈 베인으로 드레이네이지 되게 됩니다. 대개 레프트 로어 로베 포스트레 베이설 세그멘트에 호발하고 이것을 진단은 어떻게 하냐면 블러드 서플라이를 로우 소락식 에오르타나 어퍼 어브도미널 에오르타에서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기 때문에 이 블러드 서플라이를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자, 로워 렁 매스가 있는데 다른 검사를 해서 그 매스가 블러드 서플라이를 로워 소락식이나 어퍼 어브도미널 에오르타에서 블러드 서플라이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풀모너리 시퀘스트레이션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블러드 서플라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에오르토그라피를 한다 할지 초음파를 한다 할지 CT나 MR을 해서 그 블러드 서플라이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자, 보면 레프트 로어 롱 쪽에 이런 호모지너스하게 보이는 이런 매스가 보이죠. 그래서 이건 초음파인데요. 이쪽이 지금 넘바 스파인 보이고, 넘바 스파인이 아니지, 이게 T 스파인이 보이고, 에오르타에서 이렇게 나가는 블러드 서플라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풀모너리 시퀘스트레이션을 진단을 할 수가 있죠. 다음, 풀모너리 스롬보 엠볼리즘. 그래서 풀모너리 아트리에 스롬보스가 생겼다 할지, 다른 데서 생긴 스롬보스가 엠볼리즘이 돼서 가서 막았다 할지, 그런 것을 우리가 풀모너리 스롬보 엠볼리즘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엠볼리즘이 있으면서 임팍션이 없는 경우, 엠볼리즘이 있으면서 임팍션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가 엑스레이 소견도 다르고 외우도 굉장히 다르죠. 자, 엠볼루스 가서 풀모너리 아테리를 막는 물질이 어떤 것이 있냐. 가장 많은 건 스롬부스고 그 외에 페트, 에어, 암니오틱 플루이드, 양수입니다. 양수. 이런 것들이 엠볼루스를 형성하고, 자, 원인은 딥베인 스롬보시스, 사이나 펠비스에 딥베인 스롬보시스가 있을 때, 여러분 이코노믹 신드롬이라고 이야기 들어봤죠? 이코노믹 신드롬은 뭐냐? 비행기를 탈 때 가장 싼 좌석인 이코노믹 클래스를 표를 끊어가지고 장기간 그 좁은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이 사이나 펠비스에 딥베인의 스롬보시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스롬보스가 떨어져 나와서 풀모너리 아터리에 가서 막으면 풀모너리 스롬보 엠볼리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코노믹 신드롬이란 뭐냐? 풀모너리 엠볼리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풀모너리 엠볼리즘이 생겨서 병이 심해지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것이 이코노믹 신드롬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비행기 탈 때는 최소한 2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화장실 간 김에 거기서 체조를 해줘야 됩니다. 체조를 해서 딥베인 스롬보시스가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시고, 비행기 탈 때는 2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고 간 김에 좀 걷고, 거기서 스롬보스가 안 생기기 위해서는 어때요? 다리를 굽혔다 폈다 체조를 해줘야겠죠. 자, 그 외에 트라우마를 받아서 뱃살이 손상을 받으면 거기 뱃살이 손상을 받은 그 자리로 페트들이 들어가가지고 페트나 에어가 들어가서 엠볼리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오퍼레티브 컨디션. 수술은 어때요? 이게 인위적으로 만든 트라우마죠. 수술을 하다 보면 뱃살에 손상을 받아서 역시 스롬보 엠볼리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프레그넌시, 임신 중에 또는 출산 중에 뱃살에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엠니오틱 플루이드가 올라가건지 아니면 페트, 에어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죠. 오랄 컨트라셉티브는 혈관에 스롬부스를 잘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스롬부스가 떨어져 나와서
풀모너리 스롬보 엠볼리즘을 일으킬 수 있죠. 령 바이옵시도 역시 인위적으로 만드는 트라우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풀모너리 스롬보 엠볼리즘을 우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엑스레이 소견은 임팍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다르죠. 그래서 임팍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체스트 피 노멀입니다. 자, 여러분 임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체스트 페인이 있고 디스포니아 증상이 있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뉴모소락스도 없고 뉴모니아도 없고 리프렉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풀모너리 엠볼리즘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페인이 있을 때 뭐 이런 뉴모소락스나 뉴모니아나 리프렉처가 있다면 이게 원인이죠. 하지만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풀모너리 스롬보 엠볼리즘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센트럴 풀모너리 아터리가 앵고지먼트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 뒤쪽에 디스탈 쪽에 풀모너리 아터리에 엠볼리즘이 생겨서 막으니까 센트럴 풀모너리 아터리는 앵고지 되겠죠. 그 다음에 하이퍼루센시, 특히 이것을 페리페랄로 봅니다. 그래서 페리페랄 쪽은 이렇게 풀모너리 아터리가 막히니까 뒤쪽으로 풀모너리 아터리가 덜 가겠죠. 그래서 페리페랄 쪽에 하이퍼루센시가 오죠. 그걸 다른 말로 페리페랄 올리게미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 볼륨이 감소해서 다이아프라임이 엘리베이션 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임팍션. 임팍션이 있는 경우는 다이아프라임이 엘리베이션 되거나 플루라 에퓨전이 스몰 어마운트 생기거나 일 디파인스 콘솔리데이션이 보이고 프레트라이트 아테레타시스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하게 나타나죠. 자, 진단은 퍼프전 RI 스캔이나 풀모너리 아테리오그라피를 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정상 퍼프전 RI 스캔입니다. 정상은 이렇게 빠진 데 없이 이렇게 보여야 정상이죠. 자, 임팍이 있으면 이렇게 레프트 어퍼 쪽에 이렇게 디펙트가 있고 레프트 어퍼 쪽에 이런 디펙트가 보이죠. 그래서 풀모너리 스롬보 엠볼리즘을 진단할 수가 있고, 풀모너리 아테리오그라피를 하면 레프트 풀모너리 아테리 안에 이런 라디오루센트한 필링 디펙트가 보이죠. 그래서 이게 스롬보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엠볼루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엠볼루스를 직접 눈으로 이렇게 관찰할 수 있죠. 다음은 소아, 어린애에서 생기는 잘 생기는 질환 두 개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크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룹은 뭐냐? 인플루엔자나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인펙션이 돼서 굉장히 디스프니아가 굉장히 심하고 기침도 심한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 6개월에서 3세 사이에 잘 생기고 아큐트하게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을 일으킵니다. 엑스레이 소견은 서브그로틱 에어리아에 트라케알 내응로잉이 보이는데 그 모양이 인버티드 V 쉐입입니다. 그리고 에피그로티스는 정상이고, 자, 사진을 보시면, 자, 애들한테 보면, 자, 트라케아가 여기서 이렇게 보이죠? 트라케아 잘 보이죠?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룹이 생기면 이 그로티스 바로 밑에 서브그로틱 에어리아에 이렇게 인버티드 V 쉐입으로 트라케아 네일로잉이 보이는 것이 아주 특징적으로 아주 잘 보이죠. 그래서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에피그로티타이티스,
에피그로타이티스. 에피그로타이티스는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라는 세균에 의해서 생기고, 이것은 아큐트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을 똑같이 일으키는데 더 훨씬 시비하게 일으킵니다. 이것은 3세에서 6세 사이에 잘 나타나고, 엑스레이 소견은 에피그로티스가 에데마가 있고 인라지먼트가 되는 겁니다. 자, 나타난 사진에서 보시면 지금 이쪽에 에피그로티스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이 하얀 것은 하이오이드 본이죠. 하이오이드 본이고, 이쪽에 에피그로티스가 보이는데 이 정도가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인펙션이 되면 이렇게 에피그로티스가 커져가지고 어퍼 에어웨이를 누르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시비한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개 감별이 되죠. 크룻과 에피그로타이티스와 이게 감별이 됩니다.